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허영만의 주식 타짜 이 세 번째에 나오시는 손명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손명환님이 좀 욕쟁이 할아버지 컨셉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읽으면서 진짜 옆집 주식 고수 형이 자기 경험담 이 얘기 해주는 것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책에 나오는 많은 얘기 중에 오늘은 소명환 님이 은행주는 절대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하고 이제 소형주하고 보통 소형주 잡주라고 하죠. 요 소형주하고 뉴스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은행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이 폭락한 다음에 코로나 폭락 올해 3월 달에 다음에 제가 4월 중순 정도부터 주식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매수한 종목 중에 제가 신한지주를 매수한 적이 있거든요. 신한지주를 샀었는데 29,900원에 1000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약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팔았어요. 팔았는데 처음에 29,900원에 사서 한 35,000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올라서 오 괜찮네. 뭐 20%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거의 한 17, 8%까지 올랐으니까 오 괜찮네 했는데 다시 다 빠졌어요. 다시 다 빠져갖고 거의 산 가격까지 빠져서 뭐한 10만원, 20만원 먹었나? 뭐 한 그 정도 조금 손해는 안 봤는데 조금 먹고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왜 신한지주를 샀을까 복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 당시 이제 주식 유튜브를 보면서 PER, PBR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전혀 그런 걸 모르다가 이런 거 좀 알게 되고 또 배당주에 관한 이런 유튜브를 몇 개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한지주를 한번 보니까 PER도 굉장히 낮았고 몇 배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10배는 당연히 안 됐고요. 뭐 한 6, 7배 됐었나?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PBR은 뭐 1은 당연히 안 됐고 0.5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주가에.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제가 봤던 유튜브 방송에서 보던 정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주가의 시가 배당률이 한 5, 6%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괜찮은 배당이잖아요. 근데 그때 은행주가 다 그랬어요. 뭐 KB, 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다 PER, PBR 다 저평가에다가 고배당. 우리금융지주는 아마 배당이 더 훨씬 더 높았었을 거예요. 그 당시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근데 왜 신한지주였냐? 단순히 그냥 시총이 제일 높아서 이 금융주 중에 나중에 KB한테 좀 역전을 당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어쨌든 신한지주가 제일 시총이 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책에서 손명환님은 절대 은행주는 사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길 보통 은행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뭐 이런 걸 기대하는데 주가가 너무 안 오른다는 거죠. 이제 이 손명환님 표현에 의하면 주가가 막 콘크리트에 발을 잡아놓은 것 같다고 딱 굳어 있다고 주가가 너무 안 오른다는 거예요. 배당도 한 3, 4% 정도로 막 되게 높지도 않고 뭐 지금은 더 높죠. 지금은 더 높은데 이 책 나올 때쯤에는 뭐 배당이 그 정도였었나 봐요. 그럴 바에는 은행에 넣어놓지 왜 위험한 주식을 사냐는 거죠. 이 손명환님 말에 의하면 이제 대형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테마가 없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하세요. 이 손명환님 같은 경우는 좀 가치 투자도 좀 하신다고 하시지만 약간 완전 단타는 아니어도 단기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고, 단기 투자 매매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주식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은행주 같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은행주 같은 대형주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주식이라고 그렇게 책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손명환 님이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이유로 신한주주를 팔지는 않았어요. 제가 판 이유는 그냥 자꾸 뭐 라인펀드 관련해 갖고 계속 신한주주 이름이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인터넷에서 기사 찾아보면 나오고, 옆에서 이제 후배가 괜찮으세요? 뭐 신한주주 뉴스 나왔던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후배한테는 좀 센 척했지만, 아이 뭐 나는 어차피 장기로 들고 갈 거라 그런 거 신경 안 써.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팔았습니다. 불안하더라고요. 뭐 그런 케이스로 저는 이제 신한주주를 정리한 케이스예요. 이 소명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좀 빠르게 본인의 종잣돈을 좀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은행주에 투자하시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내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배당을 받고 싶은 그런 투자자는 뭐 은행주가 매력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은행주는 아니어도 이제 코리안리라고 재보험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재보험회사인데 이게 시가 배당률이 거의 한 7%대예요. 근데 막 매출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이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되게 성장주는 아니어서 주가 흐름은 막 거의 없어요. 막 한 2%, 3% 올리면 종목 토론방에 막 와 오늘 상한가 한 느낌이요 막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준다는 이유로 신한주주를 팔고 그거를 매수해서 어쨌든 은행주는 아니지만 같은 카테고리 금융업에 속해 있는 또 주식을 저는 샀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들고 있어요. 한번 배당 한번 받아보려고. 그건 또 내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 볼 것은 이제 뉴스하고 소위 얘기하는 잡주에 관한 거예요. 책에서 손명환 님이 뉴스 얘기를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뉴스에서 힌트를 얻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작은 주식, 요런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를 주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재미도 많이 보셨고, 책에 보면 그 실제 본인이 어떻게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떻게 조그만 주식을 사갖고 수익을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도 막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많아갖고 제가 따로따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손명환 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잡주에 대한 철학이, 잡주가 잡초처럼 생명력이 더 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잡주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막 쓰레기주, 막 잡주, 막 주가 띄워갖고 어떻게 먹고 튀려고 하는 막 이런 쓰레기주 말고, 그냥 주가 자체가 동전주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싼 주식, 시가총액 자체도 이렇게 작은 소형주를 그냥 잡주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잡주라고 하면 막 이상하게 작전 들어가고 막 이상한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통 잡주라고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소형주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대형주인 회사가 규모가 커갖고 경영상 엉성한 부분이 더 있기 마련이래요. 조그만 회사는 이 회사 아니면 죽어버리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뭐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인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말 대기업 같은 게 추진력도 좋고 자금력도 많고 막 이러지만 너무 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엉성한 부분이 살짝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형주는 말 그대로 소형주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작겠죠. 주가 자체도 싸고 정말 이분 표현으로 방구 소리만 나도 확 날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그렇게 날아가는 거에 잘 타면은 정말 매력적인 주식이 되겠죠. 이분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손명환 님의 소형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투기적으로 들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말 그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방구 소리만 나면 날아가긴 날아가지.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날아가고 뒤로 튕겨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투기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분은 소형주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뉴스에 나와서 약간 이슈화가 지금 돼 있고 그런 산업군에 포함이 돼 있고 현재 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해요. 아무리 소형주지만. 소형주에 관심은 많지만 소형주더라도 항상 그 기업의 가치는 항상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수겠지 뭐. 잡주 뭐 조그만 주식 뭐 1,000원짜리가 나중에 10,000원짜리 가면 대박이야 이러면서 그냥 사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본인은 절대 상투 꼭대기 잡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손 털고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안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 갖고 뭐 워렌 버핏, 존리 대표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 이 책에 보면은 아예 대놓고 까세요. 이 존리 대표를. 주식은 뭐 안 파는 기술 뭐 어쩌고저쩌고 욕하면서 막 대놓고 까시더라고. 워렌 버 뭐 그거는 워렌 버핏이나 하는 뭐 미국식 투자지 뭐 이러면서 신랄하게 까시더라고요. 저를 주식 투자 세계로 이끌어주신 존봉준 존리 대표님의 의견이신데 좀 저격을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막 이렇게 욕심을 내 갖고 나 정말 상투 끝에서 팔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먹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면 깔끔하게 털고 막 몇십 배 막 뭐 피터 린치의 텐버거 막 10배 20배 먹어야 이런 거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뉴스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하려면 뉴스를 많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뉴스를 많이 보시래요. 뉴스에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본인은 눈만 뜨면 뉴스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이 고수들도 항상 공통점이 있어. 다 공부한대. 다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도 주식에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같은 것도 많이 읽고 뉴스도 많이 보고 하면서 돌아가는 정황, 무제표 보는 법,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충 해야지 하면은 도박하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손명환 대표님이 얘기하신 주식 타짜 여기에서 얘기하신 거를 한번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저는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나 정황 같은 거 읽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약간 소외되어 있는 소형주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 물론 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소형주. 그리고 그런 걸 사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보고. 또 물론 뭐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어렵죠.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씩 내가 연습하고 가다듬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허영만의 주식 타짜 이 세 번째 주인공 손명환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1,000원, 2,000원 뭐 이런 동전주 같은 거 진짜 말 그대로 소형주, 나쁘게 말하면 정말 잡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여태까지 저는 정말 믿고 걸렀어요. 너무 작잖아. 뭐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 회사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정말 믿고 걸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감을 주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손명환님의 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저하고 다른 생각이셔도 좋고, 만약에 제 의견하고 공감하시면 더 좋고, 시간 되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까지 이런 건 안 했는데 좋아요하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